안녕하세요. 한겨레 권호성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웃을 일이 없는 요즘입니다. 잠시 쉴 곳을 찾는 이 시대의 고단한 서민들을 위해 잃어버린 웃음 한 조각을 찾아주고자 늘 공부하는 착한 코미디언 김유아 씨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in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how come it's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and we're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직접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보통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진행자가 이제 오프닝 멘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저를 소개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시청자한테 먼저 인사할까요? 오프닝 멘트를 따로 녹화를 하게 돼서 짜여진 각본이 그렇다 보니. 예. 아까 우리 권 기자께서 예. 지금 세 번째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티가 나죠. 너무 티가 나네요. 네. 네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예. 한겨레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 얼굴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살고 있어서 마음도 편안한지 아주 뭐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담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됐나요?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좀 밝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예, 사실 요즘 뭐 시절이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기는 또 쉽지 않은 시절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코미디를 할 수 있는 예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이미지가 이제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러나 하고 이제 한 1년 정도 쉬어보는 건데 예능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주로 진행을 좀 해달라고 많이들 그러셔서 나 다시 시사로 돌아가야 되나? 예능으로는 돌아갈 수 없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죠. 그러나 그 1년이 정말 저에게는 값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 안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텔레비전 출연을 안 하니까 또 보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이렇게 쫓기는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좀 편하네요. 좋아 보인다는 게 건강해 보이세요. 약간 조금 구리구리하게 좀 타기도 했지만 밭에서 태양볕에서 일하고 토마토 따고 깻잎 따고 뭐 그런 풀 관리 해주고 뭐 풀 관리는 거의 안 합니다만은 태평 농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평하게 그냥 바라보는 거죠. 풀은 그냥 자라든 말든. 네, 농사를 지으면서 저희들 먹고 손님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먹거리라 그러니까 풀하고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들만 먹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풀뿌리들을 그냥 함께 자랄 수 있게 그냥 배려하는 거죠. 제가 농사 짓고 있는 밭인데 저 완전 풀밭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 풀은 초원인 줄 알아요. 근데 감자를 캐내고 난 자리에 풀이 엄청나게 많이 돋아난 거고요. 그냥 보면은 진짜 풀밭이네요. 풀밭인데 밭입니다. 시작을 저희가 따로 이렇게 OX 판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요? 진짜 그러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스리랑 부부 인기로 아직 먹고 산다. 나는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아름답다. 나는 신문의 사회면보다 문화면을 더 좋아한다. 전부 온데요. 변화무게 씨가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피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한 10년 나는 맷집이 강해졌다. 내가 만든 개그 콘서트가 대박 날 줄 몰랐다. 아니? 뭐지?
그 OX. 예. 김미아가 개콘에 복귀하면은 시청률 30% 자신 있다. 지금 몇 %죠?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10 몇 % 거예요. 15%? 30 그거 아닐 것 같아요. 30%까지는. 네. 예. 언젠가 국민이 원하면 정치를 할 수도 있다. 그거 국민이 원하면. 자 요렇게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네. 제일 고민이 네, 제일 길으셨던, 고민이에요. 예. 들기 전에 가장 망설이셨던. 그게 말이죠. 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나서가지고 무엇이 될까? 또는 뭐 내가 나설 일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코미디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코미디언으로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끝까지 내가 목숨이 다하는 때까지 코미디언으로서 생을 마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묘비명도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묘비명, 정말 무대에서 웃기다가 나는 죽고 싶다는 저의 소망이 있는 묘비명이에요. 근데 요새 너무 상식 대 비상식이 아니고 정상과 비정상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세상 돌아가는 게. 세월호 문제 같은 것도 자식을 잃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고, 야당조차도 그분들을 위하는 게 아닌 것 같은, 유족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진상규명이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언비어만 난무를 하면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비단 세월호뿐만이 아니고 제주 강정마을 문제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위량도 그렇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뭐 쌍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내가 과연 여기서 그냥 머물면서 이렇게 구경꾼의 입장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라고 조금은 생각을 다시 먹게 되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방송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코미디언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을 받았던 것만큼 다시 또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고, 제가 웃기는 거에는 정말 재주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개그 콘서트도 기획을 해서 만들었었고,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대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는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못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선택한 일은 아니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된 게 100%예요. 저는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과연 내가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저 스스로도. 저의 성격이 그게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계실 수 없는 에너지가 넘치시는. 네, 에너지가 너무 분이시잖아요. 많아요. 네.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셨던 10년, 네. 그 과정도 그렇고 계기도 그렇고 많이 좀 힘드신 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안 하려고 도망 다녔었어요. 근데 시사 프로그램 하면 무섭잖아요. 왠지 용어들도 좀 무섭고, 또 정치인들하고 같이 막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거운 프로그램,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스스로는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이 저한테 잘 어울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PD가 얘기를 하길, 그 사회복지를 제가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커다랗게 목소리로서 사람들한테 어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던 그 시대조차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줬던 그런 코미디언인데, 목소리로서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사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반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이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좌우로 나뉘어져서
서로 이제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시사 프로그램 하면서 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하는 민간인 사찰하는 데에 제 이름이 뭐 거론도 되고, 그리고 뭐 블랙리스트 건도 있었고, 그 시사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그 사회에 어떤 반반으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제가 껴서 그 대중연예인이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런 건 줄 몰랐었거든요. 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는 그야말로 정치를 다루는 거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같이 뭐 여든 야든 같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청취자들을 위해서 또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곧 저의 생각으로 그냥 다 재단이 돼버리고, 그 어떤 것은 또 왜곡돼 가지고 뭐 마치 제가 좌파인 양 막 이렇게 이제 매도가 돼버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되게 힘든 직업이로구나 이게. 저는 코미디언으로서 좀 편안하고 만만하게 진행을 해서 저 스스로는 비행기가 떠가네요. 또 그러네요. 안 도와주네요. 항상 이 요거 지나가면 주변 환경을 이렇게 다 저희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주변 환경에 길을 쫑긋쫑긋하고, 지금 이제 이러면 이제 여기 이제 나가는 소리가 안 좋거든요.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 요 부분부터. 베테랑.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이제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을 지향했었죠.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김미화 만만해 보인다. 저하고 다투고 있는 변희재 씨가 쓴 칼럼 같은 걸 제가 읽어보면 대중문화를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중문화가 왜 그렇게 커다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대상이 돼야 됩니까?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그냥 그야말로 국민들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좌도 우도 필요 없는 사람들. 대통령 행사, 그거 누가 사회 봐요?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가서 사회를 보거나 그 행사에 참여를 하면 굉장히 다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부드러워지는 거잖아요. 그 공격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다수가 좋아하는 대중문화 예술인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딱 재단을 해버리고, 뭐 어떤 행사에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거고 뭐 이거는 괜찮고, 자기 스스로 편하게 그냥 그 편가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오랜 시절을 제가 참았어요. 근데 이제 이제는 참기 힘든 나이가 된 거죠, 제가. 지경이 아니고 나이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 비행기 또 띄웠네요. 세대입니다. 많이 투자했네요. 역시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미디를 주로 할 때나 지금이나 후배들을 위해서 무언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로잡고 싶어요. 네. 촬영하고 있는 곳이 문을 여신 카페 호미. 순학질이 그림이 그려져 순학질 옛날 농업법인이라고. 저 캐릭터로 제가 아직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왜 카페 호미죠? 호미가 어디서 온 이름인가요? 호미는 이제 이 카페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농사 짓는 우리 농부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그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또 단순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저희 남편이나 저나 농부님들하고 친하게 됐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부부가. 보시다시피 논밭 한가운데입니다. 논밭 한가운데 헌 컨테이너 4개를 붙여서 저희가 만든 공간이에요. 컨테이너로. 홈이라는 게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막
파잖아요. 그러면 감자나 고구마를 파도 네. 이 호미질 한 번에 한 개씩이 나와요. 막 네.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정직한 농기구다 해서 호미. 아, 그렇기도 하고 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한자 한자 이름을 땄더니 또 호미가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것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이름 아닙니까? 진짜 이름 잘 졌네요. 네. 그 이중에 의미가 있습니다. 호미질 할 때 호미,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이름 한자에서 호미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호자 들어간 사람하고 다시 또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오, 그렇구나. 아. 그러면 큰일입니다. 네네. 지금도 재혼인데 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예. 아이고. 또 그분은 예, 어떻게 그런 또 심통난 생각을 하셨나요? 3번까지.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네. 도심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제가 원하던 게 그거거든요. 왜 농부들은 늘 물건을 가지고 도심으로 가서 아파트나 예. 아니면 조금 뭐 장터 나가가지고 농부들이 스스로 조금 그걸 가지고 가서 팔아야 되나. 네. 그러니까 농사만 짓기도 너무 힘든데 유통까지 농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도심에 있는 분들이 정말 농부가 이렇게 그 애써 생산하는 그 모습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건강하게 기르는 농산물들을 사갔으면 좋겠다. 여기 와서. 예. 그리고 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바람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내려오고 계시고요. 주말에는 네. 어느 정도 오시죠?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 발 디딜 틈 없이 즐기세요. 네. 자연을. 슬로건으로 농사가 예술이여. 근데 농사는 예술이야. 예, 농사는 예술이여가 농사 자체도 그렇고 또 네. 이 공간이 예술과 농사가 만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이런 것 같네요. 예, 그 농사가 예술이라는 것은 정말 농사 짓는 분들 수고로움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10년 동안 지켜본 결과 네. 메마른 땅을 그 호미로 판다는 건 너무 힘드는 일이에요. 안 파져요, 잘. 그런데 비가 오는 날, 오늘같이 이렇게 촉촉한 날 호미로 땅을 파서 거기에 콩을 심어요. 네. 너무 신기한 게 그 싹이 그 메말라서 정말 사람 힘으로 이 호미질을 할 때 땅에 호미가 안 박힐 정도로 딱딱해진 그 땅이 지진 나듯이 이게 그 콩씨가 있는 데마다 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뚫고 올라오는. 그래서 야, 이 힘은 정말 놀라운 힘이다. 이게 예술이 아니고 뭐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콩을 심으면 기다릴 줄 알아요. 그 기다림의 미학 이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아, 그래서 진짜 이분들이 예술가다. 잠깐 저 손을 네네. 아, 이게 더러워서 이거. 아, 이게 어떡하지? 저 네. 손이 진짜 옛날에 예뻤었는데. 아, 예뻤었는데. 예, 타기도 하시고 정말. 네네네. 예. 아까 흙을 만졌더니 손톱 밑에 때가 네네. 끼는데 이 흙때는 잘 안 지워져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아, 이 이해해 농부의 손. 이해해 주세요. Way down among Brazilians, coffee beans grow by the billions, so they've got to find those extra cups to fill. They've got an awful lot of coffee in Brazil. You can't get cherry soda, cause they've got to fill that quota. And the way things are, I'll bet they never will. 그 직업도 코미디언이시고 앞으로도 이제 또 지금도 여전히 천직으로 생각하시고 하는데 그 역으로 한번 살아오시면서 가장 크게 웃으셨던 때가. 역설적이게도 제가 민간인 아, 사찰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 예, 예. 그 남편하고 진짜 웃었어요. 아, 그 처음 들으셨을 그러니까 때. 사회면 뉴스에 그런 게 자꾸 나오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란 말이야. 국무총리실에서 나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런 게 정말 큰 웃음입니다. 코미디죠. 근데 이 진짜 코미디잖아요. 네. 그래서 야, 코미디언을 웃기네. 그 역설적이게도 그게 아주 굉장히 저희 부부를 웃겼던 네. 사건입니다. 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사회면에 자주 등장하시면서 네. 사실
그때 많이 얘기했던 소셜 엔터테이너의 대명사가 되시기도 하셨는데, 그때 좀 본인 스스로 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셨는지. 아니 저는 사회적으로 예. 사회적으로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제가 코미디언이 처음 됐을 때 저 스스로하고 약속을 한 게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가 보고 싶은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말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장애가 있는 분들 또는 뭐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 또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 또는 사회적인 약자들 텔레비전 화면에서만 있던 사람이 밖으로 뿅 튀어나와서 아날로그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곳을 찾아가더라도 내가 즐거워야지 간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개그맨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꾸준히 그런 어떤 그 사회 봉사하는 NGO 단체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해오셨죠. 예, 제가 그런 그 홍보대사 엄청나게 많은데 홍보대사예요. 지금 80여 단체. 예, 80여 군데가 넘는 데인데 뭐 그런데 한 군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우리 사회는 근데 그거를 두고 어떻게 보면은 옳게 생각해서 발언을 하신 것도 어떤 좌파면 좌파다, 종북이다. 이게 좀 낙인을 찍는 그런 네, 부분이 그 재단해 버리잖아요. 예,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이 좀 고생하시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저는 80년대 중반부터 쭉 해오던 일이에요. 그냥 해오던 일이. 그러니까 한 군데에 제가 인연을 맺는 게 아니고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정말 발로 뛰고 여러 군데 제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대중 예술인 코미디언으로서 그냥 있고 싶어요. 그런 어떤 저의 생각을 실천을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김미화가 시사 프로그램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 김미화 이제 수순으로 들어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하더니 시사하면 바로 정치잖아. 근데 예전부터 저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인터뷰하면 언제 정치로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 늘 유명한 사람들이 남을 돕는 척 하다가 정치로 가는 또는 돕다가 정치로 가는 그런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식에 그게 이제 박혀 있으니까 저 사람도 곧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또는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조차 또는 같이 하고 있는 스태프들조차 언젠가는 정치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저의 본심은 아니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지금 방송 활동한 지 30년인데 그리고 제가 정치로 가려고 했으면 좀 따끈따끈할 때 갔었어야 되는 그렇게 사람들이 치부를 해버리는 거가 조금 좀 이게 내가 그렇게 생활을 했었으면은 바로 칭찬을 들어야 참 옳은 건데 고래도 칭찬을 들으면은 춤을 춘다는데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꾸로 올까? 라는 생각이 일순 들었던 적도 있어요. 이게 비난받을 일은 아닌데. 그런 일이 있다가 보면은 저희 스스로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힘이 빠지시거나 다운되거나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 검열 자기 검열도 하게 있을 수 되는 있고 거잖아요. 그런 때 좀 다시 힘을 얻으시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주로 어디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이해해 줄 거야.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게 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왜 시골 구석에 있는 김미화를 찾아오겠습니까? 정말 감동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오셨어요? 진짜 비행기 많이 띄우네요 오늘. 한겨레가 온 줄 아는 거예요. 군에서 저기 나선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김미화 씨의 어떤 그 진심을 제가 압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견뎌 주십시오. 견디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위로는 제가 정말 힘드신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위로인데 감사하게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그렇게 저에 대해서 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아주 짤막한 김미화에 대한 어떤 그 지식. 김미화는 이혼했었어. 김미화는 재혼했어. 김미화는 어떤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곧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또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 그러면서 저 사람은 좌파로서 공격을 받을 정도로 어떤 편향된 얘기를 했을 거야 라는 거로. 근데 저는 굉장히 제 생활을 사실은 저를 이렇게 그냥 코미디언으로서 그냥 가볍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계획도 정말 성실하게 세워요. 저에 대해서 흐트러짐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하루 내가 오늘 정말 한겨레 TV하고 담에 대해서 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주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정말 그 편향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 제가 막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그런 주변의 말로써 상처가 되고 피해를 할까 이런 걸 겪으셨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그 개의치 않고 이렇게 나아가시고 좀 힘을 계속 내시면서 이렇게 호미도 하시고, 그런 원동력이 어떤 걸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왜 먼저 죽어? 제가 왜 먼저 죽습니까? 저는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유민이 아빠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가 조만간 한번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유민이 아빠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그게 이제 보면서 참 걱정이에요. 걱정인데, 유민 아빠가 단식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다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정치인들이 유민 아빠를 생각해 주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정치적으로 이것이 이익이냐 손해냐 라는 판단으로 움직이는 거지, 절대로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특별법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고,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 부모의 어떤 그 막막한 심정,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가서 뭐 똑같은 얘기 했겠죠. 국민들도 전부 다 단식을 멈추세요. 근데 단식을 못 멈추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애가 지금 배 안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손가락에 손톱이 나빠지고 이게 다 손가락이 부러지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새끼가 그렇게 죽었어 봐요. 저 같아도 정말 단식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서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밝혀낼 거라니까요. 저는 진짜 그래요. 내 아이들이 지금 걔네들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예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됐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노란 색깔은 곧 종북이라뇨. 그것이 친노 좌파라뇨. 노무현 대통령의 친노들한테 물어보세요. 친노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친노 있고 친박 있잖아요. 박 대통령한테는 친박이 있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친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아, 정말 마음 아파요. 아픔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뭐랄까 구분짓기 이런 게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은데요.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좀 잊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진상규명이에요.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대학을
특례 입학 원하지 않는다. 유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것이 정치인들이 이런 거를 통과시켜서 세월호 특별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항으로 자기들끼리 써놓은 거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으면서 이용을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은 건데 왜 유가족들을 비난합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제일 걱정되는 게 김장훈 씨. 공연한 대중예술인들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아마 종북 좌파로 찍혀서 지낼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방송활동을 못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빈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곁에 서 있는 거를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제 후배들 많아요, 거기에. 그 후배들이 그런데 무대에 서면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비난받고 똑같이 힘들 텐데 왜 저 힘든 가운데 걷겠구나. 저기 서 있지? 네. 그런 비난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오늘 그 밝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세월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밝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하다 보니 그랬는데, 도시에 살다 보면 또 이렇게 힘든 일도 많고 한데, 이렇게 전원에서 계시면서 좀 그런 분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고 좀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드시는 게 있을 텐데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으로 오셔야죠, 뭐. 여기에 있어 보면 깜짝 놀랄 것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농촌으로. 아이들이 어리다면 어려서 못 오는 게 아니고 어리기 때문에 이 농촌으로 내려와서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너무너무 예쁜 초등학교들 여기 많이 있고요. 그런 데서 흙 밟으면서 아이들이 여기서 메뚜기도 잡고 개구리도 보고 이러면서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여기 젊은 부모들이 야, 내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아기 때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젊은 분들이 많이 내려와서 사세요. 회색 도시에 가서 일하고 초록 도시로 내려와서 여기서 즐기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음속에 이런 자연을 하나씩 좀 안고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라고 그러시는데 네. 정말 잘하시네요. 아이고, 네. 이제 경제부 그만두고 네. 뭔가 연애 쪽으로 넘어오셔도 괜찮을 것 이쪽으로 같아요. 조금 나서도 가능성이 좀 네, 있을까요? 네, 있어요. 네, 예. 은근한 매력이 있네요. 아니, 네. 또 이렇게 제가 어릴 때 TV에서 뵀었던 저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옛날에 일자 영광입니다. 눈썹하고 좀 노셨을 것 같은. 일자 눈썹까지는 네. 어릴 때 순학질이라서 너무 늘 주말마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네. 끝으로 이제 저희 한결의 다음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담을 많이 사랑을 해주십시오. 여기서 귀한 말씀 해주시는 출연하시는 분들 속속들이 좀 알아주시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지? 하고 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담도 많은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즐겁고 유쾌한 시간 함께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즐겁고 유쾌하셨나요?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어요. 어릴 때 보았던 그런.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저도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뻘쭘해.